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재미있는 논문 소개하기 그 두 번째 프로젝트로 어, 덕성여자대학교의 이문영 교수님이 쓰신 2019년 회계학연구에 쓰신 논문을 한번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지주회사 체계와 경영성과, 이것이 형식적 변화인가 실질적 변화인가 라는 제목을 달고 출판된 논문이고요. 제가 고른 이유는 이 지주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논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사실 처음부터 봐야 되는 거는 재벌이죠. 재벌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재벌이 문제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 지주회사라는 것은 재벌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자 만들자고 한 제도 중에 하나라서 우선 단점에 조금 집중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제 재벌이라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지배와 소유가 분리돼 있다라는 데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주식회사가 주식이 결국 지배권이잖아요. 주식의 51%를 가지고 있으면 주주회의 투표에서 과반이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의사결정에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51%의 지분을 확보하지 않고 재벌이라는 큰 회사 집단을 지배하고 있죠. 사실 이것도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재벌 총수를 잘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이런 걸 지배구조의 문제라고 보는데, 근데 지배구조조차도 사실은 약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따라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뭐 예를 들면은 한 5% 정도 가진 이 지배주주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회사 전체를 좋게 만드는 것보다는, 왜냐면 그 100% 중에 5%만 자기가 갖고 가니까요. 전체를 좋게 만들어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배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 그 파워를 이용해서 자기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게 좀 더 좋단 말이에요.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그게 한국 재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당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런 문제점이 클 것 같은 경우들, 지분이 낮고, 지배주주의 지분이 낮고 소유와 지배가 분리가 더 많이 돼 있을수록, 그리고 계열사끼리 출자를 많이 했을수록 수익성이 저하되는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입니다. 이 지주회사라는 것이 어때서 이런 지배와 소유가 분리된 문제의 해소책이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그거는 지주회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처음에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지주회사라는 것은, 제가 논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지분 출자를 통해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룹 총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계열사를 총괄 관리하는 최상위 지배기업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룹의 본부에서 수행하던 역할을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해서 이걸 운영을 하겠다. 이런 성격의 회사인 거죠. 여기에 어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아이디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수익성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장점과 단점 중에 어떤 것의 영향이 더 큰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것들이 더 주요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이 논문에서는 수익성이란 관점으로 한번 봤습니다. 자, 지주회사는 어떤 추이가 있느냐? 이 논문의 그래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재벌의 33.5%가 지주회사 체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이 논문의 데이터가 2014년에서 끝난다는 건데요. 그래서 2015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는 추후에 뭐 따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우선 이 논문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수가 지주회사 체계를 따르고 있고요. 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는 어떤 식이냐? 지배주주는 지주회사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주회사를 통해서 자회사는 또 손자회사는 또 증손자 회사를 지배하는 이 피라미드 구조를 따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정 수준의 지분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20% 혹은 비상장사일 경우에 4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손자회사의 경우는 100% 지분을 보유해야만이 증손자회사가 가능하다. 뭐 이런 주식 지분에 대한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한없이 문어발처럼 확장하는 것이 안 되고, 그리고 적은 지분을 보유하고 그걸로 이렇게 자기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게 좀 덜 하지 않을까, 이런 뭐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순환 출자가 안 된다는 거. 이건 순환 출자가 어떤 건지는 제가 이 논문에 되게 좋은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주회사를 따르지 않는 재벌의 경우는 어떤 지배구조를 하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 현대자동차 그룹을 이 논문에서 예로 드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얼티밋 오너, 즉 지배주주가 있고요. 이 사람은 현대자동차의 5.2%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비율을 소유하고 있죠. 그리고 현대스틸의 11.8%, 현대모비스의 7.0%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를 보시면 엄청 복잡해요. 보면은 현대자동차는 진짜 많은 기업을 소유하고 있고, 또 기아모터를 소유하고 있는데 기아모터는 또 다른 기업들을 막 소유하고 있고, 또 웃긴 건 기아모터가 현대모비스를 소유하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현대모터를 소유하고 있고, 기아모터는 현대스틸을 소유하고 있는데 현대스틸은 현대모비스를, 현대모비스는 또 현대모터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돌고 도는 구조를 우리가 순환 출자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주회사라는 걸 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주회사 체계를 하고 있는 SK그룹인데요. SK그룹은 보면 간단해요. 이 지배주주가 있고요. 이 사람이 SK 지주회사의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30%를 보유한 SK가 이노베이션, 텔레콤 네트워크를, 그리고 그 기업들이 또 각각 자기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거미줄 같이 돼 있지 않고요. 수직적으로 탁탁 이어지는 그런 구조를 택하고 있어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지배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경영이 투명화되고, 경영이 투명화되면서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렇다면 수익성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본 것이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보시면 복잡한데요. 결국에는 이 회귀 분석이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우는 1차 방정식 형태를 좀 복잡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즉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를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 형태에서 y가 이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 x가 그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변수로 설명 변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종속 변수가 수익성, 그리고 설명 변수는 HCS, 저기 노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HCS인데, 저것은 재벌 중에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는 1, 아닌 경우는 0의 값입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HCS의 효과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그게 저기 노란 선으로 되어 있는 줄에 있는 숫자입니다. 보면은 0.03 정도의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수익성의 y라는 수익성과 x라는 HCS, 지주회사니 아니라를 봤을 때 a 값 있잖아요. y는 ax 더하기 b에서 a 값이 양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여기 별이 막 있잖아요. 저 별이 의미하는 건 이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0과 다르다. 만약에 a 값이 0이면 y와 x의 관계가 없다. 마이너스면 x가 늘어나면 y는 줄어든다. 플러스면 x가 늘어나면 y도 늘어난다는데, 여기서는 HCS 앞에 붙은 a 값인 저 숫자들이 다 양수고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HCS, 즉 지주회사 체제를 따르고 있을 경우에 수익성이 일반적으로 좋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이 뒤에도 많은 분석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사실 뭐 이게 정말 그 효과냐, 뭐 다른 영향은 어떻냐, 뭐 등등등등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제가 여기서 깊게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다뤄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이게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고 좀 더 깊게 보시고 싶은 분들은 논문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뭐 추후에 기회가 있으면 이 논문의 저자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좀 해보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결론은 뭐냐? 그래, 지주회사라는 것의 단점, 장점이 있는데 적어도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장점이 좀 더 큰 것 같다. 이 논문 하나로 지주회사가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좀 이르겠죠, 당연히. 다만 이 논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논문들이 쌓여 나가면 우리가 지주회사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좋으냐 안 좋으냐, 주주에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런 논문들의 총체를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관찰을 해보고 이후에 제도를 수정하든지 보완하든지 그대로 가든지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보탬이 되는 겁니다. 그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꽤 중요성이 있는 논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